안녕하세요. 역사 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히틀러의 인생 초반부와 정치 입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히틀러는 바이에른의 권력자들을 자신의 세력으로 편입시킨 뒤 쿠데타를 일으킬 계획이었으나 바이에른 권력자들은 히틀러의 쿠데타를 거부하였고 결국 히틀러는 에라 모르겠다 뭐라도 해보자 라는 식으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당연히 쿠데타는 실패하게 되고 히틀러는 슬기로운 깜빵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럼 그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도프 히틀러 미래 지망생에서 학살자까지 2편 시작합니다. 히틀러는 깜빵 생활을 하면서 크게 두 가지 활동에 전념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자신들의 쿠데타 왜 실패했는지 분석하는 것과 두 번째, 자신의 사상을 정립하는 한 권의 책을 쓰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자신들의 쿠데타가 왜 실패했는지 분석했다고 했잖아요. 이에 대한 히틀러의 결과는 이거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자신들이 국민들의 지지를 제대로 얻지 못했으며 두 번째, 권력자들의 지지도 제대로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일단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그 다음에 권력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도 있다는 건데 여러분,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다는 걸 가장 잘 보여준 지표가 뭡니까? 그쵸? 투표, 즉 선거입니다. 이때부터 히틀러는 선거를 통한 합법적인 집권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사상을 확고히 하는 책을 썼다고 했는데 그 책이 그 유명한 히틀러의 자서전 나의 투쟁입니다. 이 나의 투쟁에는 히틀러의 사상이 잘 드러나 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 책을 갖고 독일에 들어가시면은 은팔찌를 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에서 현재 이 책은 금서기 때문이죠. 아무튼 히틀러가 깜빵 생활을 지내던 와중에 바이마르 공화국 우파 정치권에는 한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우파의 거두였던 루덴도르프 장군이 대통령 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것이죠. 그 정계 은퇴 선언 이후 히틀러는 나치당에 복귀하게 되는데 이미 나치당은 쿠데타 때문에 세력이 와해되어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이렇게 와해된 나치당의 세력을 재건하기 위해 두 인물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인물, 그레고 슈트라서. 이 그레고 슈트라서라는 인물은 맥주홀 쿠데타 당시 히틀러와 함께 수감 생활을 했을 정도로 히틀러에게 있어서는 혁명 동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그레고 슈트라서는 자신의 장기인 뛰어난 조직 능력을 발휘하여 나치당 지구당을 독일 북부 지역에까지 확립하는데 성공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옆에 있던 29살짜리 비서 요제프 괴베스, 키가 150cm밖에 안 됐으며 선천적 장애 때문에 왼쪽 다리를 항상 절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 괴베스는 작가로서의 능력은 되게 뛰어났으며 나치당 내에 있는 박사학위 수련자였습니다. 즉 독일 내의 엘리트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히틀러가 그레고 슈트라서와 괴베스를 이용하여 독일 내에서 나치당의 영향력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던 사이 1929년 미국 월가 증권시장이 붕괴하면서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세계 경제 대공황은 당시 세계 경제 대국이었던 미국마저도 회복하는데 10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을 만큼 엄청나게 큰 피해였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제가 몰락하면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정당의 지지율이 올라간다. 그렇게 독일 경제가 몰락하면서 나치당의 지지율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나치당에게 행운이 들이닥치게 되는데요. 바로 하임리 브리닝 총리와 대통령 힌덴부르크가 의회 해산령을 선포하고 국회 총선을 치르기로 한 것이죠. 이때 나치당은 선거 준비를 하면서 연설 주제를 기존의 반유대주의에서 민주적 통치가 나은 파탄난 경제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영토를 증강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 연설 전략을 바꾼 효과는 성공적이었고 그렇게
1930년 총선이 열리게 됩니다. 2년 전 총선에서 2.6%밖에 얻지 못했던 나치당은 무려 18.3%의 득표율을 얻게 되며 원내 2당, 즉 제1야당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아니, 원내 2당이 왜 제1야당이냐 하실 텐데요. 왜냐하면 당시 바이마르 공화국 대통령이었던 파울 폰 힌덴부르크가 무소속이었기 때문에 원내 1당이 여당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치당이 원내 2당, 즉 야당이 된 것이죠. 나치당이 갑자기 원내 제1야당으로 급부상하게 되자 정치권에서 나치당을 예의주시하게 되는데요. 특히 하인리 브리닝 총리는 나치당의 폭력 조직인 SA와 친위대 SS가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여 나치당의 돌격대 SA와 친위대 SS의 활동 금지령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에 히틀러는 크게 분노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때 한 정치 군인이 히틀러를 찾아오게 됩니다. 국방 차관님께서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로 잘 찾아오셨습니까? 제가 어떤 꼴을 하고 있나 구경하러 오셨습니까? 아니 그럴 리가요. 대표님께 제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왔습니다. 도움이요?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브리닝 총리가 내린 나치 돌격대와 친위대 활동 금지령은 명백한 정치적 단합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겠습니다. 차관님, 설마 우리 나치당을 위해 그런 발표를 하실 리는 없고 원하는 게 뭡니까? 기자회견이 열리면 우리 군부의 지지를 받지 못한 브리닝 총리는 정치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사퇴할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우파 정권이 들어설 것이고 그때 제1야당인 나치당이 저희를 지지해 주시면 됩니다. 총리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덕분입니다. 총리 취임을 축하하러 일부러 오신 것 같진 않고. 차관님, 국방장관님이 되셨죠. 장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각에 저희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내각의 자리를. 이번 선거에 저희 나치당이 원내 제1당이 됐습니다. 국민들도 저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민교육부 장관의 요제프 고베스, 노동장관의 그레고 스트라서, 항공장관의 공군 레이스 출신 헤르만 게링, 법무장관의 변호사 출신의 빌헬름 프리크, 장관 4명. 마지막으로 총리 아돌프 히틀러. 접니다. 당신이 총리를